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 톤을 바꿨어. MC 모드로. 오늘은 UHTV,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 디파션 TV에 대하여, 또 스마트 TV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운 약장사는 아닙니다. 우측에 보이시다시피 펜슬, 펜이 보이는데, 뭐인가 그래도 공부한 듯, 알아보는 듯, 그렇죠?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리모컨 하나 들고, 전기 꽂아야 했으니까, 한번 켜보도록 하죠. 뭐인가 보면서 해야, 그래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맛에 있어서 다음엔 무엇이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스마트 TV에 대해서. 출발해 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죠? 카메라를 바꾸도록 해야죠. 리모컨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일단 가운데 OK, 스타트를 누릅니다. 여기 IR 센서 수신부에 놓고 OK 누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손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화면상에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클릭한다, OK, 사인 줘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리모컨을 보면서 여기를 보고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OK 사인을 누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색에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키게 되면은 일반 TV와 달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컴퓨터 엔지니어들이라 하면은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왜? 인터넷 설정할 때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언어는 어떻게? 한국어. 보이시죠? 한국어. 그리고 확인.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놓고 확인. 왜? 적색으로 표시되라 그랬죠. 적색으로 표시돼 놓고 다시 가운데 OK 사인을 줘야 되겠죠. OK 사인을. 여기서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확인. 한국어를 쓰시는군요. 이렇게 나오면서, 가정용인가요? 맞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일반 컴퓨터가 이제 TV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정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거나 또는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확인을 누르거나, 가정용 체크. 돼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누려야 되겠죠? 확인 어떻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밑에 좌우 정확히해서 밑으로 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확인 쪽에 와 있을 것이다. 자, OK를 누르겠습니다. OK 사인을 주고, 참고적으로 디지털 TV에서는 OK 사인을 주면, 또 일을 시키게 되면 잠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연결까지 나오네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유선과 무선이 있습니다. 유선,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무선, 선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죠. 전파로. 선이 너덜너덜한 걸 없애고, 전파. 저는 무선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이가 무선이죠. 엔지니어들도 좋습니다. 뭐가? 케이블, 인터넷 선, UTV 케이블, 그 자체를 안 깔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하는 것이 간단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OK 사인을 누릅니다. 근데 연결이 현재 비활성화로 되어 있죠. 어떻게? 적색을 이쪽에 갖다 놓으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 자, 안 내려옵니까? 그럼 여기서는 유선과 달리 왜 안 내려올까요? 안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OK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무선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무실이나 이 가정이나 이 집에서 어떠한 신호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선택, 선정을 하나 다 해야 되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내려왔던 겁니다. 간단해요. OK를 누르거나 좌우상하키를 누르거나. 더 이상 마우스의 사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깊게 안 해도 되겠죠. 네, 혼자 떠들듯이 한번 여기는 구현 설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자, 밑으로 내려서 여기 열쇠 그림 그려져 있는 경우는 비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맨 위에는 비번이 없죠. 신호 강도도 세고 여기는 신호 강도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고 여기는 그건 알죠. 네, 설명하지 말라고요. 알았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신호 강도가 세고 비번이 없는 쪽에 선택을 해서 OK 사인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한 거고 이번엔 다시 밑으로 내리도록 해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서 연결, OK 사인을 줍니다. 이거 법적과제 많이 봤죠. 이것도 칼라 프린트 나왔을 때 설치할 때 기억나네요. 다음 하면서 확인 사인 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전체 체크가 다 됐습니다. 다시 어떻게?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어디까지? 동의까지. 그리고 확인. 이용약관 또 나오네요. 전체 체크를 하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동의할 때까지. 네, 그리고 OK 사인 확인을 누릅니다. TV 시청. 네, 좀 복잡하네요. TV를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까? 네. 그래도 이 과정은 해야 되겠죠? 저는 현재 위치가 마술이 유명한 전라북도 그리고 네, 그래요. 전라도 음식 다 맛이 있죠. 네, 지역 네, 다 특성이 있죠. 넘어갔나요? 이야기하다가 지역을 놓쳤으면 다시 화살표를 위에 거 눌리면서 위로 올라오면 다시 위로 올라오거든요. 전 남원입니다. OK 사인을 눌러주고 동까지 나오네. 주소까지 이거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복잡하구만 라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과정이거든요. 저는 도통동입니다. 네, 도가 통하다. 번지수까지는 넣으라고 하지 않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서 확인해 놓고 OK 사인을 줍니다. 확인. 휴. 네, 다 끝나갑니다. 네, 이제 채널 설정. 여기서부터가 좀 많이 본 듯 하죠. 나 곧 끝나갑니다. 네. 잠시만 같이 행동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TV수의 컴퓨터에 대해서. 네, 다 끝나가니까 네, 좀만 따라오세요. 네, 다시 2부 출발하겠습니다. 채널 설정이죠. 네, 시작을 누릅니다. 이거는 이제 채널 설정이라 하면은
RF. 그러니까 안테나 되어져 있는 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케이블 TV 같은 안테나.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피드선이라 해서 두 가닥이 넓게 되어져 있는 건데 요즘은 동축 케이블로 되어 있죠. 네, 그거 설정하는 건데 그 신호가 요즘에는 어떻게? 네,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 네, 거기서 보내주는 채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안테나는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어디? 네, 연계의 채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현재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 개수가 찾은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채널이 지금은 송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채널이 송출되기 때문에 또 변복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걸 찾든지 간에 이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셋탑박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안테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채널 설정을 할 필요는 없죠. 이 상태에서 설정 없다 그러면은 건너뛰기를 하시면 됩니다. 건너뛰기에서 OK 사인을 주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라고 안테나를 연결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현재 22% 넘어가면서 어떻게 24개의 채널을 찾았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FRF 궁금하실 것 같아서 뒤에 와서 한번 좀 보여드렸죠. 전기를 꽂았죠. 선은 여기에 있는 세 가닥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세 가닥 되어져 있는 경우를 컴포지트, 5개 꽂는 경우를 컴포넌트, 이 한 가닥 동축해 꽂는 거를 R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채널 검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HDMI 포트가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 꽂는 자리가 또 있죠. HDMI 있고 그리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 채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에서 신호를 검색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알아서 건너뛰기를 건너서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메뉴 채널이 100% 다 됐고요. 검색이. 그리고 88개의 채널을 케이블 디지털 TV에 찾았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볼 거 없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리모컨에서 완료 확인 사인을 줍니다. 어디? 수신부에다 이렇게. 그럼 채널 검색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가 4시니까 이 소리도 많이 들었죠. 네.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채널 한번 다른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죠. 어딘가 나올 겁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DTV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로 방송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쇼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원스럽게 화면들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정보 없음이라는 경우는 현재 방송이 송출되고 있지 않다. 네, 채널이 멈춘 상태에서 야간에는 그 채널이 방송을 안 하는 채널에서는 지금처럼 이상하게 일정한 채널이 주파수가 나오는 과정이죠. 그러면 채널이 몇 개 안 나오네요. 네, 심심하죠? 네, 지금 제가 야간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여기에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방송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디지털 채널이라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잠깐. 네, 소리를 좀 줄이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디지털 채널은 보통 6개인데요. 어떻게? 네,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KBS 1, KBS 2, MBC, SBS, EBS 1, EBS 2. 6개 채널이 디지털 채널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채널 검색에서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마트 TV에 설정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리모컨 가지고 어떠한 것을 보든지 간에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번호 선택을 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심심하니까 볼륨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관련되어 있는 관계없이 볼륨을 조금만 더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네, 채널 몇 개만 더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쪽에 보시면 디지털 채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개? 88개 찾았으니까 88개 해당되는 디지털 채널이 나오고 보여준다.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아, 이런 개념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케이블 TV는 뭐고, 인터넷 TV는 뭐고, 디지털 TV는 뭐고, 스마트 TV는 뭐고, IPTV는 뭐고, 3TV는 무엇이냐? 아날로그와 디지털.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가까우시다. 좀 헷갈린다. 조금 더 좀 자세히 알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죠. 무엇을? 네,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지금은 네, 볼륨을 좀 줄이고 다시 볼륨을 좀 줄이고 저희 이야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자, 이 같은 거만 본다 그러면은 싱겁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아까 첫 화면에 약정사와 같은 스타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리모컨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리모컨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리모컨이고요. 오케이 또는 확인 자체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화면을 조정을 해서 이 세 개만 봐보시면 이 두 개는 한글과 영어, 쉽게 해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자세히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OK 사인 바로 위에, 그러니까 정중한 바로 위에 집그림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보면 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오른손으로 할까요? 네, 여기. 좀 그게 뭐합니까?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리모컨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인터넷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내 설명으로 끝냈다 하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전후, 차후, 기승전결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컨셉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선 설정에서 쭉 했는데 지금 TV를 보시는 과정에서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네, 많이 본 것 같죠? 그러죠?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이죠? 그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여기 약정사와 같은 리모컨 몇 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리모컨 가지고도 온오프라든지 몇 개의 기본적인 동작은 똑같이 같은 회사라 하면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리모컨에서는 그 리모컨의 가운데에 보시면 집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홈 그림처럼 보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인터넷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앱,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와 같이 많이 봐왔던 같은 회사 리모컨인데 이 같은 리모컨도 홈 빼고는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능성 리모컨에 해당되어져 있는 경우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리모컨만이 여기 TV에 해당되어지는 리모컨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리모컨과 리모컨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조로만 했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컨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노선 설정, 그러니까 어떤 그 컨텐츠의 내용이 좀 부실하기보다도 의욕이라든가 또는 열정은 있어도 내용도 충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또 계속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로 엮어지는 것이 좋은 카테고리들을 많이 생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오늘 그 컨셉을 약장사와 같이 등장한 것,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의 동영상 자체가 조금 더 품위 있게, 귀티 나지는 못해도 싼티 나지는 않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고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얼굴을 좀 내밀어 봤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장내 정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어딨냐? 누르면은 이 받겠죠? 누르면 이제 그렇습니다. TV는 똑같은 TV가 앞에 있는데 장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개념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복잡한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한 번 좀 알아놓고 한 번은 좀 들어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을 여기 지금 현재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키보드가 있다는 경우는 컴퓨터죠. 마우스가 있다는 거, 당연히 컴퓨터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V 속에서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TV 속으로 들어갔다. 일반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거의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TV 한 대 있으면 TV도 스마트 TV가 있게 되면 어떻게? 앱을 깔아서 어플리케이션, 그걸 깔아서 게임도 하고, 게임 어떻게 까냐고요? 당연하죠. 클라우드, 웹서버, 그런 이 가상 공간 아닌 이쪽에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있는 그쪽에 데이터에 저장을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나쪽에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만 프로그램 깔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거기다가 홈쇼핑 가능하고 인터넷 가능하고 유튜브 시청 가능하고 그리고 송금이라든지 일반적인 일상적인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기능들이 TV 속에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TV를 스마트 TV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TV는 무엇이고 3D TV는 무엇이고 IDTV, IP, 케이블 TV, 디지털 TV 대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념으로만 간단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라 해도 그러나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말 그대로 어떻게 이야기 그렇게 푼다 그러면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인가 좀 하나를 보더라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지식 전달은 미약할지언정 어깨에 힘들어하는 정도의 그렇죠. 그런 센서 감각 될 수 있는 느낌은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진 않아요. 3D TV 개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홈을 눌러서 인터넷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좌우 정확히 눌러서 여기 좀 보시면 누를 때마다 어떻게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바뀌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인터넷 누르게 되면 인터넷으로 화면이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봐져 있는 이런 포털 사이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에는 그렇죠. 앱을 깔듯이 추가로 거기에 앱을 연동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원포인트 그러니까 바로 눌러서 그쪽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네, 상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똑같은 거죠. 컴퓨터처럼 보이는 이렇게 키워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키보드도 있기도 하고 리모컨으로도 있기도 합니다. 리모컨에서 이쪽에 물음표 또 그 옆에 확대경처럼 눌러져 있는 거 누르시게 되면은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보드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자 어떻게? 일일이 타자를 여기에 리모컨 가지고 하자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키보드, 무선 마우스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게 스마트 TV, 인터넷 TV의 장점인데요. 여기에 있는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인터페이스,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 소자, 인터페이스 칩, 그렇죠? USB 소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TV의 뒤에 보시면 USB로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죠? 브러쉬를 한번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잘 밝혀서 보시게 되면 밑에 쪽에는 HDMI고요. 바로 위에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쪽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USB 포트에다가 어떤 걸 꽂냐? 이와 같은 걸 꽂습니다. 이거를 이쪽에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놓고 꽂아보도록 하죠. 원래 오른손을 자유자유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일단 꽂았어. 좀 더 프레쉬를 비춰볼까요? 조명을 좀 살펴보면 아까 오늘 되는데 뭔가 돌출로가 표시되어 있죠. 이거 꽂았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꽂게 되면 화면상에 바로 무언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기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나와서 한번 다시 장내 정리가 이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마우스, 키보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켜야 되겠죠? 스위치를 켜보면 저기선 불이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좀 기다려 보시면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 정중앙에 마우스 포인트가 현재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잡고 움직이면 그렇죠.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겁니다. 좀 못 믿어진다고요? 좀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손과 마우스가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위로 올리고 내리고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올리고 내리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쪽에 놓으시고 그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화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른 상태에서 연료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놓고 이렇게 타자를 쳐야 되는데 이때 타자를 일일이 치기가 뭐하니까 다시 마우스와 같은 똑같은 패밀리로 되어져 있는 키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쳐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한영어로 바꾸고 한영어로 바뀌었죠. 그리고 수, 리, 기, 수리기술을 하고 마우스로 다시 여기다가 검색 해보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것인데요. 카페 목록을 선택을 하고 카페명을 하게 되면 수리기술에 해당되어 있는 카페 목록이 쭉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첫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카페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현재 스트리밍 자체가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디지털 TV에서는 이 스트리밍, 그러니까 스트리밍하는 것은 그 용량인데 용량 받아들이고 주고받는 것이 인터넷 속도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용량, 게임할 때는 몹도 죽이고 또 내가 어떤 그 만화, 필, 보조 이런 거 하면서 계산하는 거 있는데 그게 왔다 갔다 그래픽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통신 속도도 좋아져야 내 컴퓨터 좋아되고 서버도 안정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TV인데 TV가 컴퓨터 기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쪽 TV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죠.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반타작 나다시피 하고 사무실 빼고 프린터 찍고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사용할 일이 많이 없게 되죠. 왜? 컴퓨터가 아니라 TV에서 그런 걸 사용하면 컴퓨터 고장일이 그만큼 없게 되죠. 왜?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을 줄어들으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리모컨도 같이 병행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백을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뒤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해요. 다시 백 한번 누르게 되면 어떻게? 앞 화면으로 간다.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똑같습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그 자체가 같은 개념이거든요. 내부로 들어가겠다. 내부 누르시면 내부로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아까 밑에 쭉 이어서 보였던 거 있죠? 그 상태로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여기에서 홈만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플러그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맞는 모드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 드라이버 설정을 해줘야 된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그 모드 옵션들이 좀 나왔죠. 여기서 이 자체를 완전히 빠져나오고 다시 어디로? TV 보는 쪽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상태에서 보시면 마우스가 아니라 리모컨 상태에서 X가 있습니다. X 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 TV 상태로 오는 것이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어색합니까? 제가 채널을 한번 다른 쪽으로 돌리면 맞네 맞아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볼륨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TV에서 다시 인터넷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 홈만 누르시게 되면 인터넷으로 바로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원하는 거 그렇죠? 원하는 거 인터넷 이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또 이번 지진은 봤겠죠?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다시 표시하지 않음. 많이 해봤죠? 체크하시고 확인. 이제 다음부터 그치하면 그 메시지가 뜨진 않겠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게임 깔면 TV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에서 편안하게 게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스마트 TV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네,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보시겠다 하시면 여기에서 유튜브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검색해서 뭐죠? 바로 나오네요. 요 찍고 검색.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또 앱이라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깔을 수가 있긴 있죠. 예. 여기에서 로그인 다 가능하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마우스를 가지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고요? 비번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들이 나오겠죠. 바로바로 하면 안 뜨는 경우는 여기 스트리밍 자체가 이렇게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손으로 사사사 치고 로그인 상태로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보고자 하거나 또는 검색창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한다든지 또는 독자 구독에 있어 가지고 원하는 채널명을 알고 있을 때는 채널명을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채널명을 하나 검색해 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든 백스페이스 눌러서 글자를 잘못 썼으면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EGTV EGTV라는 채널명을 저는 검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제 채널입니다. 껄껄껄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듯이 컨셉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을 때 EGTV 이렇게 해서 그 채널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채널에 대해서, 그 방송에 대해서 1인미드 시대, 개인미드 시대에 해당되어 있는 채널을 들어가서 그거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스트리밍 지나고 나서 해당되어 있는 동영상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거나 봐왔거나 관심 있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봐오면 되겠죠. 네, 그 중에서 그저께 이와 같은 지금 보고 있는 상태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게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줄이고 TV에서 나오는 목소리 한번 켜볼까요? 황당한 질문 같아서 고개를 갸우뚱 할 수가 있습니다. TV 카탈로그에 보시면 또는 박스에 이와 같은 용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FHD, HDMI.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 목소리는 잠깐 정지를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V라는 것은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네, 그렇죠. 송금이라든지 또는 쇼핑몰 이런 걸 다양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TV에서도 컴퓨터 사용은 대략 알지만 몇 가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모컨에서도 보시면 리모컨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리모컨에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마크 있다 그러면 캐시마크 같은 거죠. 이쪽에 검색창도 있기도 하고 이번에는 캐시마크 물음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태에서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이 일을 시킨 것이 화면상에 출력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 기능들을 찾고자 하는 점만 보이는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전자 매뉴얼. 그렇습니다. 책 없이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동그라미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여기서 옮겨놓고 그리고 조작하기 나오죠? 네, 다양한 기능이 굉장히 이게 컴퓨터 배우듯이 우리가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하게 되시 전화만 걸고 받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벨소리도 또 커플링도 소리 자체를 다양하게 했죠. 알람 표시가 돼 있고 또 거기에 사진 찍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 합니까? 가시다가 지하철 타다가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손이 떨어져 날 정도로 어떻게? 검색 누가 뭐 그런다 카톡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접하면서 알고 배우고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생겼다. 라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볼륨을 좀 줄이고, 그리고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TV에 해당되는 경우는 컴퓨터 같은 속도 또 용량 관계되기 때문에 HDMI 케이블,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써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2.0 베이지. 그렇죠? 그 밑에 울트라 HD 4K, 2K, UHD TV 모니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어떻게 있습니까? 평소에 많이 봐왔던 용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컴퓨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기능이 하고 있는 내용의 모든 주변 인터페이스가 거기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날로그는 그렇습니다. 자, 펜을 준비했으니까 펜을 가지고 적색이 좀 가면 청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TV에서 보통 아날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디지털이 있는데 아날로그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성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데이트 할 때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그 디지털의 기문 기관이면 어떤 이 논리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꾸 발전이 돼가고 있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TV의 발전사를 잠깐 살펴보면 CRT라는 브라운관 TV가 있었죠. 그리고 PDP 그리고 LCD 그 다음에 LED 생각보다도 손이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QLED 이렇게 변전사를 볼 수가 있죠. CRT 이게 브라운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상태에서 개념상 형식적으로는 패밀리 LCD와 LED가 형제다 그러면 OLED와 QLED도 어떤 기술적으로는 형식이 같다라고 봐줄 수 있는 것이죠. 불을 밝혀주는 화면에 빛을 보여주는 상태가 표현하는 건데 이와 같이 진공관으로 칼라 TV 같은 3만 볼트의 전자총을 쏴서 브라운관에 밝혀주는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여서 글자와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PDP도 프리즈마 가스 형식의 어떤 그 비슷한 기술이 이쪽에 발전돼가지고 광시야격이 넓은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정부 정책에 의해가지고 저소비 전력의 이탈을 해서 어떻게 LCD와 LED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LED와 LED 방식에서 OLED와 QLED로 많이 정착돼 갈 수 있도록 지금 광고를 많이 해서 보급을 지금 시작하게 됐죠. 조금 있으면 투자 개발비가 빠지고 나면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면서 많이 보급되면서 정착이 이쪽에 OLED나 QLED로 바뀌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TV의 어떤 이 변천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변천사가 여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 더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디지털에서 바뀌어져 있는 것이 SD. 이거는 스탠다드 디파이션. 그래서 이게 표준적으로 되어져 있는 디지털 방식,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니터 상에서도 초창기 때 많이 봐왔죠. 설정할 때 640 곱하기 480 이런 정도의 선명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SD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선명도가 높인 것이 HD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HD에서 다시 FHD. 화질이 더 높게 해서 FHD라는 게 있죠. 주사선 자체를 조금 더 많이 띄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UHD 울트라 하이 디파이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귀환 속도가 빠르다 할 정도.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TV에서 이렇게 브라운관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주사선이 이렇게 가게 됐죠. 간 상태에서 다시 귀선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어져 있는 건데, 이게 여기 갈 때에 이 자리에다가 이게 어떤 그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또 모눈종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라 그러면 지나갈 때에 그 자리에 색깔, 또 그 자리에 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난 데다가 명암, 거기를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글자가, 그림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G 또는 수채화 그리듯이, 파스텔 그리듯이 그리는데, 거기서 똑같은 크기에서 더 많은 줄을 긋게 되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나라고 해서 SD, HD, FHD, UHD. UHD에서 다시 UHD 같은 경우는 4K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8K가 있습니다. 4K 같은 경우는 3840, 그러니까는 이 줄수 자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4K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8, 뭔 유격된가 있었죠? 3840, 그 다음에 곱하기 2160, 그 다음에 8K 같은 경우는 7680.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자체를 더 많이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7680 곱하기 4320.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를 그 4K 또는 8K 구분해서 울트라 하이 디파이션, UHD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명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술적 차원에서 CRT, PDP, LCD, LED, OLED, QLED 그랬다 그러면 해상도, 선명도, 화질에 대해서는 초고해상도로 갈수록 UHD, 4K, 8K 그 전에는 FHD, HD, SD, 퓨전 이렇게 구분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UHD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청하는 상태에서 보신다고 하시게 되면, 뭐가 보이든 간에, 어쨌든 말소리 들리고 화면에 보이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군사라든지 또는 뭐 우주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진 판독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더 선명하게 이 자리에 어떤 이 뭐 핵미사일이 뜨는지 안 뜨는지 알 수 있듯이 홍수라든지 지진까지 땅속에까지는 안 보이니까 뭐 그렇다는 치더라도 이런 거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수술하면서 이쪽에 종암 자리를 떼낼 때 조금 더 선명하게 자세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 떼내는 자리가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떼내는 자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그러니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초고화질로 갈수록 당연히 네, 군사 지도를 네, 판독하는데, 사진을 판독하는데 네, 수술할 때 네, 환자들에 있어서 네, 보는 눈이 더 세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수술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케이블 TV, 인터넷 TV, 디지털 TV, 스마트 TV, IPTV, 3TV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신다 그러시면 개념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이 되니까 한번 메모를 하면서 해볼까요? 3D, 3D TV가 얼마 전까지 많이 대사를 이뤘죠. 이거는 조금 더 쉽게 개념으로만 설명드리자면 3차원으로 되어 있는 입체 영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보고 있는 내 건물의 투시도를 보게 되면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뒷면까지 보여지는 입체 영상, 이런 게 보통 3D다라고 말씀드리면은 IPTV는 무엇일까요? IPTV.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그러니까 인터넷에선 그 서로가 주고받는 이 규약.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IPTV이고요. 좀 미약하나요, 설명이? 네, 다음 스마트 TV를 설명을 드리고 IPTV 설명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곁들여서 어정쩡하게 느낄 수 있지만 네, 스마트 TV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IPTV는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 TV인데,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되니까, 그렇죠. 스마트 TV도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TV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보통은 쌍방향 소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기능이 많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이쪽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쇼핑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컴퓨터 기능들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IPTV에는 그런 기능들이 초창기 때 많이 미흡됐어요. 요즘에 좀 보강을 해서 조금 스마트 TV와 동급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념 자체는 다릅니다. 왜? IPTV는 보통은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것만 받아서 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선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선만 인터넷선을 이용했다. 이런 차원이고요. 근데 스마트폰은, 스마트 TV는 전선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용했지만 거기에 따른 성능, 기능에 대해서는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IPTV와 스마트 TV의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케이블 TV, 인터넷 TV, 인터넷선, 디지털 TV 뭐가 다를까요? 자, 간단하게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케이블 TV 한번 적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케이블 TV는 아까 제가 동축 케이블처럼 보여져 있는 그 자체로 원하는 것을 그 케이블 TV, 우리 지역에 있는 유선 방송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를 네, 케이블 TV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지금 현재 디지털로 오든지 또 아날로 오든지 관계가 없어요. 다만 기술적인 선 연결이 케이블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TV는
셋탑박스를 통해서 오긴 오는데 여기도 물론 셋탑박스가 달려 있습니다만 인터넷 TV는 어떻게 양방향 또 인터넷 TV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양방향이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것 깔냐에 따라서 기능이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이게 케이블선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는 거의 주로 받는 것만 한다. 여기는 양방향,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디지털 TV가 있는데 디지털 TV는 선명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TV라 하는 거는 해상도 자체가 좀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던 아날로그와 디지털 설명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좀 인터넷 TV와 케이블 TV 같은 거 이쪽하고 형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와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거나 또 추리를 해본다고 하면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빅데이터. 네, 그렇습니다. 많은 자료, 그런 많은 자료들이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폰에 있었는데 그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가고 그 다음에 화면이 큰 게 시원스럽게 볼 수 있는 TV에서 이와 같은 컴퓨터 기능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했습니까? 군사에 해당되어져 있는 우주, 또 사진판도 수술할 때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점 정리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TV 어떤 그 진화에 대한 편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 다음에 CRT, PDP, LCD, LED, 또 OLED, QLED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CRT는 불안관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공관식이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여기 배불대처럼 물떡에 보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전자로 있어서 마이너스 3만 볼트 움직이는 이쪽에 전압으로 생성되어져 있는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프리즈마, 가스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쪽에는 입자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LCD, CCF라는 형광등처럼 되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LED, 뒤에 또는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두 개는 비슷한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CF는 거의 다 백판에서 뒷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LED 불 밝혀주는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액정 그라스 유리라고 하는 전면 표면에 있는 OLED, QLED 유리에서 빛이 나온다. 앞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뒤에나 측면에서 빛이 보여져서 투과돼서 글자나 그림을 만들어서 보이게끔 해줬다 그러면 이쪽에는 빛 발산하는 부분이 유리 쪽에 있다 라고 바뀌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화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스탠다드 쪽에 봐보시면 640에서 480의 해상도부터 스탠다드 디파이션 시작된 게 발전해서 HD 또 FHD 그 다음에 UHD UHD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840 7680 이와 같이 해상도가 높게까지 되어져 있는 것을 SD에서 UHD 이렇게 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면에서는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능 그렇죠. 화질에 대해서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번에는 이제 기능면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절적근은 그럼 뭐라 해야 될까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기능면에 대해서는 3D 입체 영상에 해당되어 있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음성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음성, 영상 같이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날아오는 비행기가 내가 꼭 부닥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다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동물 소리라든가 이런 의성어가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뒤에만 났다가 앞으로 이동하는 어떤 입체 감각적을 3D TV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 나온 TV도 물론 같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울트라 TV, 울트라 TV라는 경우는 UHD라는 건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상도가 3840에 2160, 그 다음에 8K 같은 경우는 7680에 4320까지 해상도가 높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640에 480 여기에서 이렇게 더 잘게 자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를 울트라 TV.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TV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이와 같은 몇 가지 형식으로 진화된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었고요. 케이블 TV라든지 위성방송, 시상파, 이런 접시 안테나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예전에 그 안테나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지방에 유선 방송 되어진 어떤 이 전달해주는 매체, 전선과 같은 그런 거, 데이터가 어떤 매체를 타고 일반 말단 단말기 TV가 전달되느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인터넷 TV가 또 있는데 인터넷 TV가 IPTV라는 게 있고 또 스마트 TV라는 게 있는데 IPTV는 일정에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IP,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TV 쉽게 의해서 선은 인터넷으로 오는데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그대로 일반 받기만 한다, 보여지기만 한다, 그런 개념이고, 스마트 TV는 쌍방향 TV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인터넷 TV는 당연히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 포털 사이트 검색을 시작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조이스틱이라든지 어떤 주변 기기를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앱을 깔느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송곰이라든지 일상적인 업무, 홈쇼핑 다 여기서 병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TV라는 경우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는 경우는 컴퓨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V 속의 컴퓨터, 컴퓨터가 TV 속으로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식으로 되어져 있는 TV를 사용하다 보면은 주변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 기기들이 장착되어져 있을 때 그걸 또 조작하고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선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같은 경우는 무선 와이파이, 이 무선 와이파이도 UHD 셋탑박스가 있습니다. UHD 셋탑박스를 신청을 해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UHD,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고해상도로 되어 있는 양이 큰 화질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스트리밍이 받아주려고, 쉽게 해서 렉 현상을 줄이려고, 느림 현상을 줄이려고 하면은 당연히 초고해상도를 받을 수 있는 UHD 셋탑박스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주변 장치들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 각종 데이터들을 게임도 그러기도 하고요.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서버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깔느냐에 따라서 빅데이터, 무지에 많은 큰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통신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로 바꾸셔야 된다. 교체하셔야 된다. 그런 것이 지원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연결을 해서 컴퓨터 기능처럼 쉽고 편하고 평상시 사용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또 음성인식이 지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인식 같이 곁들여서 이런 주변 장치 로봇 같이 설명드린 일반 대신해주는 그런 것처럼 음성, 그 다음에 조고 셔틀, 리모컨의 그런 기능들이 좀 편리하게 리모컨에서 기능성 리모컨을 달아서 생각하는 거를 손으로 동작을 쉽게 해서 만족감을 올릴 수 있는 조고 셔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도 포인트, 그러니까 어떠한 점을 찍어서 내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하는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센서 감지를 해서 카메라가 각도를 따라 맞추는 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조이스틱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네, 무선 IP 프린터라든지 네,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네,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는 네, 기존에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무엇을 말씀드리냐. 신식 장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받쳐준다, 따라줘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생태계가 그만큼 변화될 것이다. 왜 그러냐. 네, 일전에, 그런 게 있었죠. 알파고에서 바도 대회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떤 그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어떤 지혜, 그게 빅데이터로 인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는 네, 머신, 기계, 그러니까 머신 사피엔스,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진보가 의지를 사회적 구조가 물론 이제 서정적인 면도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쪽이 많이 생기면서 머신 사피엔스라는 단어도 용어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 무엇이 또 많이 달라지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구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가정에서는 거의 필요 없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컴퓨터가 없어지면 컴퓨터 관리하는, 컴퓨터를 생산하는 제조사, 엔지니어, 서비스 이런 업종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반 가정에 컴퓨터 책상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 인테리어도 달라질 것이고 구조 또한 달라질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 더 달라지겠습니까?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고 그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해킹의 어떤 불편함이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걸릴 것인지 안 걸릴 것인지 이 궁금한 내용도 있을 것이며 또한 바이러스가로 인해 가지고 여러 속의 정보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항상 불안 심리, 우려, 염려가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같이 상존되지 않을까, 우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은 항상 늦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신속히 무엇인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바로바로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지적 지식을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차원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게 있구나 개념으로 상태에서 느끼고 그다음에 뭐인가 감각적으로 변화가 어깨가 나도 한번 해야지 이런 어떤 필이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시간은 개념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어떤 신식, 구식 네, 그러니까 신식이라 하면은 뭐 할까요? 신형이 있죠. 구형이라 하면 중고죠. 네, 그래서 언어를,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신식 TV, 구식 TV, 네, 구형 TV, 네, 신형 TV, 중고 TV, 네, 새로운 요즘에 인터넷 TV 네, 이와 같은 경우를 판매도 하고 네,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장비,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문화 이런 것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 정보가 좀 지나서 쌓여서 지식이 되는 거고 그걸 응용하는 거를 우리가 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한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랭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알게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게 되면은 듣고 있고 눈여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를 알게 되면 그 나라가 말하는 게, 그 나라가 표현하는 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이, 스포츠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나오면서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같이 어깨를 견제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물론 경제적으로 따라줘야 될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왜? 신형, 이런 신식 인터넷 TV를 사게 되면 현재 TV보다는 기능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개발비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약간 좀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많이 싸졌습니다. 기계 장비 이런 그 구조들이 투자 개발비가 많이 저렴하면서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도 내 몸에 우리 가정에 또 소지를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거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한 손치라도 그렇죠. 내가 먼저 하나 알게 되면 옆집에다가 또 누가 아는 사람,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그 정보화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뒤지지 않는 쪽으로 일도 해야 되면서 알아볼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세상에 접하면서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네요. 이게 열연, 지연, 학연, 이와 같이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하고 달리게 카메라가 들이대면 당연히 좀 말이 좀 거북되고 엉키고 끊기고 둔탁하게 느끼고 어리숙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준비는 좀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또 테마로 나누거나 시리즈로 나누거나 어쨌든 간에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카메라 앞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죠. 하여튼 예쁘게 봐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